포항 시내를 비추던 CCTV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지진이 강타한 겁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 진도 5.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더라고.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 버텨다가 나올라 하는데 막 쭉 흔들어 보는데 나빠졌죠. 어제 경북 포항을 흔든 지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붕괴 우려가 높은 아파트는 3개 단지 600여 가구. 시내 곳곳의 피해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집계된 이재민 수는 1,099명으로 여전히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북서풍이 붑니다. 한이 바람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은 포항을 둘러싼 낮은 구릉을 가뿐히 넘어 그대로 포항을 휘감고 나갑니다. 덕분에 과메기는 멋진 빛깔을 띱니다. 비로소 포항의 겨울이 시작된 거죠. 방어가 제철입니다. 인근 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해산물은 모두 포항 죽도시장으로 모여듭니다.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들려나. 물건은 좋지만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일단 지진은 손님이 없잖아. 고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먹으러 손님이 없으니까 서운하지. 지진이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해 잡수러 많이 오세요. 죽도시장으로요. 예, 넙치, 광어. 지진다고 그 다음날 정말 딱 한 테이블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어떡하지? 도망갈 일 있었지. 밥 먹다가 지진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도망가겠는데. 지진다고 포항 시민이 다 달라가면 어디 가겠는데. 지진이 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12월의 초입, 올해는 유독 춥습니다.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입니다. 같은 포항이라도 남쪽은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죠. 택시 운전사들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 30초간 흔드는데 느낌만 한 30분 흔드는 걸로 그리 작은 이 현기증에 나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그리 됐대요. 지진이 이 주위를 흔드니까 옆에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막 흔들려가지고. 지진 강도는 5.4였습니다. 평균 지진보다 약했지만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시작돼 진동은 더 강력했죠. 아래 위로 좌우 앞뒤 다 흔들었어요. 근데 차 안 박으려고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나도 모르게 흔들었어. 차가 그래 흔들린 게 처음이에요. 뉴스로 지진을 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진이 나기 전 들렸던 엄청난 굉음입니다. 비행기 경음 소리가 났잖아. 꽝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 그냥 꽝꽝 소리가 나대.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는 천둥 소리와는 전혀 다른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괴력으로 모두를 마비시켰습니다. (18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버스기사 김기학 씨는 그때 막 흥해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 도로를 30cm 좌우로 흔들렸어요.
확실히 정도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확인했는데 바퀴는 이상이 없고 뒤에 승용차들도 연이어 다 썼어요. 연이어 다 썼어요. 당시 흥해읍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흥에 들어간과 동시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도로 가로 다 건물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건물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지진의 잔해가 말끔히 치워져 흥해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는 혹시나 또 흔들릴까 싶은 공포가 쉼없이 흘러다니죠. 흥해읍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망천리. 이곳이 바로 진앙지입니다. 진앙지 논 바로 옆에는 소를 키우는 김정락 씨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 오물 흔들어 그러다가 이게 지지는 이게 이 팽팽하게 이래 되는데 얘는 꺼져버린다. 얘는 꺼지고 얘는 버려지고 이 뭐 차가 되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진 당시 축사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에 놀라 날뛰는 이 소들 중에는 며칠 후 첫 출산을 할 예정이었던 젊은 암소도 있었습니다. 그 암소는 분만 예정일을 한참 지났지만 아직까지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가 이게 몇 met에서 올라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땅 밑에서 올라가 물이 여서 한참 품었다가 온 들게 물이래 지금. 이게 논머리하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머리하고 틀린다고 이게. 이 논의 거는 이런 현상이 안 난다고 이게. 이 땅 밑에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지진이라 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겁나는 게 이게. 우리는 어쩌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이 땅 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강력한 진동이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았나? 포항시 흥해읍에 5일장이 열렸습니다. (12월) 첫 주 김장 대목인데 물건이 나가질 않습니다. 원래 그전 같으면 2.5톤 차로 벌써 다 팔아야 되는 걸 1톤 차도 지금 채반도 못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경기도 많이 죽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전부 다 이재민들은 전부 김장할 겨를이 있겠어요. 안 되죠. 겁나가 나도 많이 안 하지. 많이는 많이 냉장 문 열려가지고 그 뭐야 이제 앞으로 지진이 안 오면서 많이 났다 사람들도 오고 주면 좋은데 근데 겁이 나가. 그거 냉장 문인데 그게 열려 가지고 다 나와버릴 거네 떨어 나왔지. 배추 몇 포기라도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 겁니다. 한때 1,700명에 달하던 이재민 수는 12월 초 800명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과 친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세간살이는 간단합니다. 텐트는 두 사람이 누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온풍기를 틀고 있지만 바닥의 냉기는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이들을 괴롭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2.1 났대 2.1 난구 어디서 봤어? 봐봐요 포항시 난구 동쪽 9km 해역에서 규모 2.1 지진 발생 19시 19분 32초 누워있는데 이게 울리길래 봤는데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포항시 난구에서 났어. 알림이 왔어요? 네 알림이 깔아놨어요. 계속되는 여진은 체육관 바닥에 누워있는 이재민들의 신경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배재윤 군은 하루 종일 여진 상황을 체크합니다.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경제 5.8 났을 때는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나고 화장실에 있었는데 충격 너무 심하게 받아.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잘. 아빠가 저희 집 이렇게 됐는데 아빠가 실리콘을 임시로 막아요. 그랬네요. 금이 갔네요. 여기를 지금 임시로 막아놓은 실리. 지붕도 내려앉고. 겨울방학이 오면 돌아갈 집이 있을까? 지진을 겪은 15살 소년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최우덕 할머니는 늘 야광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이 와서 주고 간 겁니다. 밤낮으로 입고 있지요. 잘 때도 이래 입고 자고. 항상 준비가 돼가 있지 뭐. 준비가 됐어요. 예. 자식들 키울 때도 신앙거리 안 싸주고 피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가 그 집을 쌌겠는데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되시니까 얼마나 썩을 풍겨. 그래 그 집을 그래 내 보금자리를 주변에 돌고 싶지 떠나고 싶을까요? 뭔데 절대로 안 떠나고 싶지. 자식이 오라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은 어떨 때 가신다고요? 집엔 대피소에서 자고 옷이라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설거지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설거지 하신 거예요? 예, 우리 무가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기 때문에 뭐 집사람 못 짓고 그냥 다 내가 미리 해놓기도 하고.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따로따로 계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일 다니니까네 집에서 새벽에 나가길 때가 많거든. 새벽에 나가고 그또 뭐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 일을 마쳐야 들어오고 이러니까네. 마치고 또 집 늦게 쉬고 또 집에 올 때 있고 이러니까네. 나는 대피소 가기가 좀 힘들지요. 이 부부는 본의 아니게 지진 별거 중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검이 간 거예요. 조금 가 있었는데 지금 더 많이 갔어요. 검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까지. 무너질까봐 집에 못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대피소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대피소나 친척집으로 갔지만 남편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 생애 첫 집입니다. 제 거라고 제 재산이라고 가져본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 정말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날 밤 잠 못 잤다니까. 내가 이런 궁궐에 들어왔구나 생각에. 궁궐 같은. 예, 이게 궁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아했지 이 사람도.
나무 새빵 소리. 집에 들어오니까 엄청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집에 크네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작은 것 같아요. 아유. 참 여기 들어가지고 이제 풍요롭다는 걸 알았고 애들 다 키우고 이래가지고 특히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이 집 하나 있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항상. 요즘 집을 보면 다친 자식을 보는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딸님 잘 있었어. 들어와. 아이고. 시집간 딸이 왔습니다. 지진이 나고 처음 오는 겁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죠. 이 벽지가 옛날에 엄마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바른 벽지야. 이 안에 이거 이 색깔. 그때 그 벽지잖아. 요거 안에 거. 거기 몇 번 했지 도배를 엄마가? 도배 세 번 정도 했지. 저희 학교 가면 엄마 혼자서 짐 다 드러내시고 저 긴장해요. 다시 바르고 페인트 칠도 문 다 빼가지고 나가서 하시고. 아파트 벽이 갈라져도 할 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숙 씨는 김장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갖은 재료를 넣어 육수를 만듭니다. 김치 속 대신 육수에 양념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넣는 게 포항식 김장입니다. 올해는 30포기만 준비했습니다.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애들 또 오면 집에 오면 먹고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 넉넉해야 되죠. 저희 엄마가 김치 욕심이 있으세요. 김치 욕심 많아요? 항상 다들 잘 드시니까 김치는 다 잘 먹으니까. 다 잘 먹어요. 손자들 드셔. 공할 거 준비해야 돼. 막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아이고, 그 불안 속에 산다. 지진은 무서운데요. 이건 안 무섭다고요. 왜 안 무서워요? 그냥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거실은 온 가족이 밥 한 끼 먹을만 하면 됩니다. 집은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을만 하면 됩니다. 정복락 씨에게 이곳은 그런 집이죠. 또 여진나는 소리가 안 나겠지. 괜찮겠지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대한 가족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한 달 뒤에 뭐 1년 뒤에 살아야 되고 계속 이게 여진이 오면은 이게 뼈대가 금이 갔는데 얼마나 불안한데 이거. 어봐요. 물론 어봐 불안하겠지. 불안한데 지금 이제 집에 안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이 많이 갔지. 엄마는 불안한 것 같다 아직도.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이 집 놔놓고 나가가지고 집을 구해가 나간다면 그럼 이 집이 그러면 폐가처럼 놔놓기가. 일단은 뭐 여진이 이제 멈추고 해야 되는데. 집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아빠 말씀처럼 쉬는 공간인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편안하지만 엄마가 좀 뭔가 불안하다면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여기면 생각해. 지진이 일어났는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생각해. 좀 뭐 30초짜리 지진이 30년간 한 집에서 지속된 한 가족의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여기 놔놓고 잤거든. 혹시나 싶어가지고 빨리 입으려고 후닥닥 걸치고 나가야지. 후닥닥 걸치고 나가 도망갈 준비하는 거지. 그래 항상 거기다 놔두니까. 예, 독사진이에요. 이건 10대 때. 몇 살이에요? 이것도 10대 때. 저때 한 16살. 버스 조수 생활. 시내 버스 조수 생활. 그때는 안내원 없이 조수가 따라갔거든요. 고속버스 기사가 된 후에 융자를 얻어 2천만 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아,
저 일밖에 몰랐어요.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는 그냥 오로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밖에 몰랐어요. 우리 달새방 살던 방 요방인데. 공부를 잘했지만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어 정복락 씨는 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흥해초등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이 집에서 보냈죠. 정말 제 가족 다음에는 이 집이지요. 이 가족 다음에는 이 집이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금이 가다니,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뭐 마음이 찹찹한 게 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고. 아, 6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지금 다시 집을 짓고 새 집을 짓는다는 건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 뭐 지금 내가 뭐 여기다가 집 짓고 뭐 이런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부담도 가고 그런 거예요. 이 집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아들, 딸을 출가시켰죠. 불빛이 꺼진 집은 주인을 기다리는 집. 거기에는 밤새 속삭여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메기 덕장이 질비한 구룡포의 어느 바닷가. 내가 바닷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디 가신다고요? 바닷가에. 이선옥 씨가 제작진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기고 모터가 바닷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생전 말썽이 없던 것까지 주인 손을 부릅니다. 물이 안 나와가 이제까지. 새벽에 추웠나 봐요. 바닷물은 잘 안 오는데 많이 추웠나 보네. 해동한 꽁치는 바닷물로 씻어야 비린내가 사라지고 훨씬 맛있는 과메기가 됩니다. 이렇게 씻은 꽁치를 차고 건조한 한이바람에 말리면 단백질 분해가 최상에 이른 윤기 있는 과메기가 만들어지죠. 왜요? 나 잊어버렸어. 아, 나 어느 거 확인할 줄 모르겠어. 큰일 났다. 이거다. 찾았다. 찾았다. 좀 산만해졌죠. 왜냐면 이거 이제 지진이면은 밖으로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조금 산만한 게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불안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래서요, 이번에. 몇 가지 일을 같이 해도 실수가 없었는데 지진을 겪고 나서는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완파 판정을 받았죠. 내일 아침 일찍 부부는 정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방문하는 거고요? 한 일주일 됐을 수 있지. 그동안에 이제 이거 이제 진단 받는다고 안전 진단 받는다고 대피소 왔다 갔다 했었고. 한번 닦여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못 치웠어요. 지금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진 났는 그대로. 이사하기 전 마지막 밤. 미리 챙겨야 할 짐이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도대체 뭘 버리고 뭘 챙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상이 이게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밀려. 밀렸다고요? 네, 이게 부드럽죠.
서랍은 지진으로 다 열렸고 세워져 있던 자잘한 물건들은 모두 넘어졌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 이선옥 씨는 은연중에 살살 움직입니다. 바닥도 좀 제 생각이겠죠. 좀 이렇게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네. 늙을 때까지 살자고 5년 전 부부는 이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게 바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진 나고부터는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 집이 참 포근하고 따뜻해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집이에요. 근데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구룡포의 한 식당 건물. 이선옥 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지진이 난 후부터 부부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가게 손님도 줄어서 공간이 충분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거 묶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손님들이 안 내려봐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못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합니다. 이래서 하는 것도 감사해요. 복도는 옷방이 되고 상을 이리저리 치우면 부부가 몸내일 공간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내일 이사를 하면 이 생활도 끝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2년간 면제됩니다. 새 아파트는 이전에 살던 흥해의 아파트보다 훨씬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이선옥 씨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2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저 집이 또 뭐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계획도 없고. 흥해읍 14,000가구 중 만여 가구가 지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지진은 건물의 약한 곳을 샅샅이 파고들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세상의 이목이 떠난 자리. 붕괴된 아파트에는 차고 건조한 한이바람만 붑니다. 입주민이 모두 떠난 한 아파트. 네. 혼자 생활하는 오재문 할아버지가 때마침 아파트를 찾은 반장을 불러 올립니다. 며칠째 난간이 위태롭게 덜렁거려 혼자 애를 태운 겁니다. 그렇네요. 기대지 마세요.
지금 또 내가 같이 옆에 못 있으니까 내가 혼자 살거든. 그러니까 불안해. 혼자 사십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자식들은 모두 대처로 나갔고 아내는 곁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반장이 요즘은 자식만큼 든든합니다. 왜 대피소 안 가세요? 야, 왜 대피소 안 가시려고 해요? 아유 옆에서 소금 부었던 게 힘들고 밥 타러 가는데도 힘들고 뭐하니까 아시고. 할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이거 다리를 먹어서 이것도 내가 하니까. 수술을 잘못 받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도 피하지 못했죠. 내가 뭐 신을 빨리 신을 수가 있는겨. 뛰 내려갈 수가 있나.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야, 이따가 그래. 내가 죽는 줄 알았지. 이게 또 이게 넘어지고 뭐 냉장고 저저 넘어지고 뭐 다 할 적에 내 혼자 있었니. 젊어서는 두 어깨 가득 생계를 짊어져 버거웠는데 아무것도 짊어질 게 없는 지금 지진을 겪고 나니 내 한 몸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용천리.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무슨 배추예요? 이거 김장하는데 김장을 하셨어요? 못 했다 가요. 이 난파는 무슨 김장하는겨? 다 해도 못 하지 어야 하는 거. 집에 있나 뭐가 있나 뭐 어야 하는 거. 이거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 그래 이래놨자는 겨. 집 곳곳이 이번 지진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집안은 세간살이 하나 없이 비워졌습니다. 아버님 짐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지금 다 드러냈다요. 드러냈잖아. 왕파 됐다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했지 뭐. 딴 건 뭐. 여기서 못 산다고 네, 하던가요? 이제는 못 산다. 이거 왕파다 이제 이래 됐어. 부부는 지진이 난 후 바로 마을회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러니까 정연구 할아버지가 30대 때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연자 받아가지고 이제 지으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때는 뭐 젊으니까 뭐 돈 걱정도 안 하고 뭐 거래가 갖고 뭐 이래가지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내일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집이나마 볼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버님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기 집 하나 있는데. 살아갔어요. 포항시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입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방으로 이루어진 이 컨테이너 주택에서 이제 두 내외가 생활해야 합니다. 어색하지요. 이제 처음 와가지고. 마을회관은 집이 완파된 사람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30가구 중 8집이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생활하는 건 그중 5집입니다. 당장 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안에 수리 다 하고 싱크대도 세려하고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이래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만 이래. 우리가 그런지 그 빚을 져가지고 웅자네가 저거 집을 지은다면 그 어떻게 그 몇십 년을 갚아주겠어요? 늙을 때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빚을 더 안 깨주면 혼자 그 집을 이제 다 갚고 나 이래 또 지진 이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혼란시키고 고생하잖아요. 자식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 노후 목표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부모들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없습니다. 반찬이 없어가 반찬 해먹을라. 여기다가 뭐 마카 공동 생활하니까 잘 해먹을 수 있는 게.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왠지 잠이 쉬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철거에 쓰일 중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부부는 집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거 뭐 애가 씌가지고 못 한다 이런다 카요. 갔다 왔다 해야 되지. 중장비가 자리를 잡고 드디어 철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자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반평생을 살아온 집이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돈을 모아 얹어준 파란색 지붕은 하룻밤 꿈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란 게 이런 건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집 생각하는겨? 예. 젊을 때는 하루 일당 2,000원으로 자식을 키우고 집 지은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그 세월은 다 어디 갔는지. 자꾸 좋은다고 못될 일이가 뭐예요. 아들도 있고 뭐 자매는 뭐시가 뭐 살쪄가 또 새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이끌어 나가야 노력. 지진이 난 지 25일째. 오늘도 해가 기웁니다. 철강의 도시 포항은 화려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현재의 삶 속에 뿌리 박힌 단단한 골조. 아무나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좀 자는데 새벽에 좀 추워요. 아, 추워요? 저는 꿀잠을 잡니다. 아이고야. 근데 새로운 집으로 사귀게 됐어요. 새로운 집은 또 어디 있어요? 저기 4-2요. 30초 남짓 포항을 강타한 지진은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 숙제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이 진단 결과에 따라 거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105호라고요? 예, 105호. 2동 105호. 2동 105호. 예. 오래된 아파트가 도면이 없잖아요, 지금. 전엔 있다 예, 막 도면은 없어요. 예. 그동안 발생한 여진에 아파트가 얼마나 더 손상됐는지를 점검하고 그 정도에 따라 입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조체 균열과 이 조적 균열하고 차이가 있는 뿐이에요. 이쪽은 화장실하고 이런 내력은 전부 다 조적체로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붕괴 위험은 없고요. 내구성 문제만 좀 있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쪽에 가 있는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파트의 벽은 집 전체의 구조를 떠받치는 벽과 그렇지 않은 벽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벽은 손상이 가더라도 아파트 붕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받치고 있는 벽의 균열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미숙 씨 집에도 안전진단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니요, 거기 벽지가 찢어졌어요,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벽지 찢어졌는데. 네. 안방 벽에 생긴 균열. 반대쪽하고 완전 관통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가 있네요. 밖으로 나가보니 비슷한 위치에 균열이 있습니다. 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 약한 부분에서 먼저 발생한다고 약한 부분에서부터 치고 내려가는 거죠. 기분이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보는 금간 내 집. 감사합니다. 네. 한 달 가까이 줄곧 지켜봐온 균열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속이 아린지 갑자기 눈물이 흐릅니다. 아,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마음이 집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그냥 왜 이렇게 됐지. 자꾸 내가 뭘 잘못 살았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오후의 겨울 햇살이 길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 안녕하세요. 아니 점점 이쪽류가 있겠구나. 제외하나? 해물 박죽. 지진이 나고 2시간 만에 밥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대피소에서 밥을 합니다. 하늘에 그려요. 지진 난 지 한 달. 죽도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5만 원. 영주. 예. 저희가 참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일부러 어려운 걸음을 해서 왔어요. 시기도 없어요. 마음이 쓰이면 기꺼이 써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려면 그 수밖에 없죠. 걱정해 주셔갖고 전화해 준 단골 손님들한테도 되게 감사하죠.
걱정돼서 멀리서 막 김천, 김해 막 이런 데도 오시거든요. 같이 어울러 다는 주민들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지진 나면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쉽다고. 이런 전화 받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상온에다가 너무 오래 두면은 얘가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버려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선도가 있는지 없는지. 12월 21일 현재 여진은 13일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앙지 옆 축사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간 자네. 너는 1시간 전에 송아지가 태어난 겁니다. 아직 털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새끼가 추울까 어미소는 부지런히 몸을 핥아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래 그 오늘 첫 새끼가 되게 나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낳는 것에도 그거 하지.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힘차게 빱니다. 한 대가 다시 이어집니다. 흥해공고 대피소. 올부로 흥해 대피소는 폐쇄하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과 다른 대피소로 이사갈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해운 빌라도 위험 사용 제한입니다. 대웅 빌라 위험 판정 받았습니다. 예. 강문정님은 한미 가든 맨션인데 사용 제한됐습니다. 또 이사하시네요. 글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 사람 도와주니까 고맙네요. 네. 고맙고 잘 먹고 잘 지내다 갑니다. 수고했습니다. 흥해공고에 있던 이재민들은 흥해체육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체육관의 빈자리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됐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이제 쑥찜을 넣어와야 쌀쌀 넣어와야지. 순하순하 넣어와야지. 정신을 차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해요. 예.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는 우리의 행복을 비는 말이네요. 흥해의 이재민 대피소는 이 한 곳으로 줄었고 1,800명에 달하던 이재민은 이제 약 480명으로 줄었습니다. 완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들은 조만간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은 어쩌면 지진의 가장 강한 주거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뗐는지 모르겠습니다.